자, 그래서 리샘플링을 해서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정확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가 돌린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여러 가지 비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모델에 얼마만큼 우리가 예측력이 높은지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측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은 맞고 틀리고 A 클래스, B 클래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 회귀 분석처럼 연속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모델은 이 컴퓨전 매트릭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다중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다중 클래스 할 때도 정어 분류 행렬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방법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두 개의 클래스만 이용을 해서 바이너리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요. 뒤로 가면 멀티 클래스, 그 다음에 리그레션 트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정어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의 정확도를 하는데 컴퓨전 매트릭스 또는 정어 행렬표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정어 분류 행렬표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를 우리가 모델의 예측도를 보는데 그때 쓰는 게 정확도, 오류율, 그 다음에 TPR, FTR, 민감도, 특이도, 재현율, 정밀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TPR, 민감도, 재현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가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TPR이라는 말도 썼다가 민감도라는 말도 썼다가 재현율이라는 말도 쓸까요? 이거는 이 각각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정확도에 하고 대비되는 말이 오류율이 있고요. TPR을 이용해서 같이 보는 게 FPR이라는 개념이 있고 민감도하고 대비되는 말로 또 특이도를 보고 재현율하고 연결되는 말로 정밀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연관돼 있어요. 상호 연관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목적이 좀 틀려요. 그런데 TPR, 민감도, 재현율은 결과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세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만 바꿔놓은 거지 실제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FPR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TPR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붙여서 쓰고요. 특이도를 쓰는 말로 할 때는 민감도라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 정밀도를 쓸 때는 재현율이라는 말하고 붙여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도와 오분류율입니다. 자, 정확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정확도는 여기 보면은 클래스 1 요거죠. 정확도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실제 원래 0이고 1인 겁니다. 근데 보통 앞부분을 관심 있는 변수로 세팅을 해준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연습 모델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을 타겟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1이 론을 우리가 억셉트한 사람들을 1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이렇게 앞부분에 제가 세팅을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0, 1, 보통 일반적인 건 0, 1이죠. 근데 우리 모델에서는 1을 우리가 기준 변수로 보기 때문에 세팅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0과 1이든 상관없죠. 이쪽이 0이 돼도 이쪽이 1이 돼도. 어쨌든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는 변수가 우리가 보통 보면 정확도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정확한다. 액츄얼이라고 하고 포지티브
포지티브의 반대가 네거티브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0과 1이라고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yes, no로 표시를 해줬죠. 그죠? yes인 사람은 accept한 사람, no인 사람은 우리가 no를 accept 안 한 사람. 그래서 이게 실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모델을 돌려서 예측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한번 돌려봤죠. 자, 그래서 실제로 1인데 1이고 0으로 예측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데이터가 총 15개인데 이런 매트리스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인데 1로 맞춘 게 5개, 0인데 0으로 맞춘 게 5개. 그러면 1도 잘 맞추고 0도 잘 맞췄죠? 이게 정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맞춘 거, 그 다음에 O 분류율은 뭐냐면 둘 다 못 맞춘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O 분류율은 정확도 1에서 정확도를 빼면 요 값이 나오죠. 똑같죠? 같은 개념이니까. 자, 요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알 겁니다. 정확도, 그러면 1을 다 맞춘 거, 0을 잘 맞춘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 다 잘 맞춘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기계학습에서 정확도 또는 이런 예측 모델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TPR 또는 FPR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TPR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클래스 1 중에서 잘 맞춘 거. 자, 요것만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엔 두 개를 합친 개념이고요. 어큐러시는 잘 맞춘 거 두 개를 다 합친 거고 못 맞춘 거 두 개를 다 합친 거를 비율로 본 거고요. 얘는 그게 아니고 TPR은 실제로 정확도 중에 잘 맞춘 비율만 보는 겁니다. 1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0을 안 보고 1만 보겠다. 관심 있는 거를 보겠다. 0은 뭐 관심이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싶을 때 TPR을 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거를 우리가 1로 놓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관심 있는 거, 포지티브한 거 또는 관심 있는 거가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 그러면 총 8개 중에서 5개 잘 맞췄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보고 싶은 게 TPR. 그래서 0.6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FPR은 실제 0 중에서 못 맞춘 겁니다. 실제 내가 관심이 없는 파트, 즉 반대쪽, no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못 맞춘 거를 FPR이라고 합니다. F라는 말이 false,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FPR은 못 맞춘 것 중에서, 내가 관심이 없는 것 중에서 못 맞춘 개념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못 맞춘 것 중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중에서 네거티브를 보면 되지 왜 이거를 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 0인 클래스 중에서 못 맞춘 게 FPR.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실제 못 맞춘 것 중에서, 실제 0 중에서 그럼 잘 맞춘 것도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특이도입니다. 그래서 특이도는 1-FPR의 개념이에요. 아까 전에 FPR은 0 중에 못 맞춘 거죠. 얘는 0 중에서 잘 맞춘 거예요. 같이 서로 연관돼 있어요. FPR은 0 중에서 못 맞춘 거고요. 얘는 0 중에서 잘 맞춘 거. 그래서 특이도는 FPR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FPR에서 1-FPR 해주면 TPR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용어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특이도는 뭐랑 연관돼 있으면 민감도랑 연관돼 있어요. 민감도는 아까 전에 TPR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서 잘 맞춘 거. 그게 TPR입니다. 똑같아요. TPR. 실제 클래스 1 중에서 잘 맞춘 거. 요렇게 되겠죠?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TPR, 민감도, 요런 거는 변화가 없이 똑같이 쓰겠죠? 값은 똑같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쓰고요. 특이도, FPR은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재현율하고 정밀도가 있어요. 자,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죠.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쓰는 거는 정확도하고 나중에 다른 용어를 우리가 쓸 텐데 ACU라는 개념을 이제 나중에 쓰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나중에 쓰는 거는 좀 틀려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재현율과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케팅하고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현율은 아까 전에 실제 클래스 원 중에서 잘 맞춘 거 똑같죠? 그래서 TPR, 민감도, 재현율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정밀도라는 게 뭐냐? 정밀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볼 때는 1이 아니고 0의 관점에서 자꾸 봤죠? 근데 얘는 뭐냐면 1을 보는데 1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예측한 것 중에서 잘 맞춘 거예요. 자, 잘 맞췄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는 실제 1에서 잘 맞춘 거를 체크해 줬는데 정밀도는 뭐냐면 우리가 구한 모델의 예측도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실제 예측한 것 중에서 잘 맞춘 거, 재현율은 실제 중에서 잘 맞춘 거, 비슷하지만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현율, 그 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각각의 개념들을 보시면 서로 연관성이 있죠. 어떤 거는 반대 개념도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각각을 보는 거를 합쳐서 봅니다. 합쳐서 보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F1이라는 개념 비율이 있습니다. F1은 뭐냐면 재현율과 정밀도, 이게 둘 다 중요하겠죠, 모델에서. 그죠? 재현율은 실제 값 중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보는 거고, 정밀도는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서 잘 맞춘 거예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높아야 되겠죠.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재현율과 정밀도, 여기 보시면 실제 잘 맞춘 거, 예측해서 잘 맞춘 거, 그죠? 똑같은 모델이지만, 자, 이런 거를 가지고 F1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모델이 얼마만큼 진짜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느냐? 요거를 보는 이 재현율과 정밀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를 볼 때 정확도, 어큐러시, 정밀도 이런 개념들을 따로따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체 모델을 서로 비교할 때는 F1을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또 많이 쓰는 개념이 요 ROC라는 개념이에요. ROC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의 용어의 앞자를 따서 RO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ROC 커브 곡선이 있는데 ROC 커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ROC 곡선이라고 하는데 ROC 곡선은 요 개념입니다. 왼쪽에는 Y축에 민감도가 들어갑니다. 민감도 또는 TPR 이렇게 쓰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민감도라고 쓰고요. 기계학습에서는 TPR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쓰니까. 자, 그런데 밑으로 보면 여기는 1- 특이도입니다. 특이도라는 게 뭐라 그랬죠? 0인데 반대쪽이죠. 0인데 내가 관심이 없는 파트 0인데 얼마만큼 잘 맞춘 거냐. 근데 1- 이거니까 틀린 비율이죠. 0을 얼마만큼 못 맞췄느냐. 그러니까 모델이 허접하다, 떨어졌다, 잘 못 맞춘다. 자, 그래서 얘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잘 맞춘 거고요. 얘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잘 못 맞춘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말로는 FPR이라고 하고, 그래서 TPR, FPR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민감도 1- 특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의 중간이 얘입니다. 얘는 모델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반반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모델입니다. 자, 왜 좋은 모델이냐면 얘는 뭐냐면 실제로 이를 잘 맞추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실제로 잘 맞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실제 이를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쪽은 약간 틀려요. 이쪽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실제 내가 아닌 반대 거를 잘 못 맞춘 거예요. 왜? 여기 FPR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요. 밑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야 좋습니다. 오히려. 즉 뭐냐면 얘는 높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야 좋은 거예요. 즉 뭐냐면 1-특이도는 0을 얼마만큼 틀렸느냐. 얘는 1을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 얘는 0을 잘 맞춘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0을 잘 틀린 거라 그랬죠. 반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로 보면 이쪽으로 가면 잘 맞춘 거를 얼마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잘 맞춘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틀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면 아주 이상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왼쪽 상향으로. 그래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복잡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해되셨죠? 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볼록해지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오른쪽은 올라가야 좋은 거고 X축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0이다는 뭐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하나도 안 틀렸다. 그게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보게 되면 왼쪽으로 볼록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장 좋은 모델은 뭐예요? 여기에 요렇게 돼야 되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뭐를 보느냐? 이 면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모델이 있으면 요 면적은 요렇게 면적이 50%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갈수록 면적이 자꾸 쌓입니다. 요 밑에 면적. 그래서 하나도 다 틀리면 이렇게 가면 면적이 전체 면적이 나와요. 그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AUC라고 부릅니다. Area Under the Curve. 그래서 ROC 커브 곡선에서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라고 보는 거는 AUC 값이 1이면 다 맞춘 거예요. 뭐냐면 1도 다 맞춘 거고 0도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맞췄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죠. 0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맞췄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FPR 1-특이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ROC 커브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X축도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Y축도 올라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그래프였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래프랑 약간 X축이 틀려지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OC 커브 곡선은 여기 보는 이 면적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 커브의 중요도를 보기 위해서 밑에 1-특이도라는 값을 생성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FPR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도의 1-특이도라는 개념을 보게 되고 이거를 그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 1-특이도 FPR이 왜 그게 필요한지 헷갈렸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OC 커브의 값을 특히 ROC AUC 값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ROC AUC 값이 정확도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맞춘 거, 그 다음에 1을 다 맞춘 거,
그 다음에 반대편을 하나도 안 틀린 개념. 그죠? 예,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F1의 값은 재현율과 정밀도, 얘는 1과 2를 보는 거죠. 1을. 즉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게 F1의 개념이고, ROC, AUC는 1과 0을 동시에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목적이 틀립니다. F1의 의미와 ROC, AUC의 의미가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하고 볼 때는 이 ROC, AUC 값을 실제로는 더 많이 선호해서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델들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정확도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ROC, AUC 값을 봅니다. 그냥 ROC 값이라고 쓰면 안 돼요. ROC 커브에서 나타나는 AUC, 잘못됐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죠? 자, ACU 값이 아니고 AUC 값, AUC죠? 뭐가 이상하다 했네요. 잠깐만요. 요거 좀 바꿔줘요. A 자, 이거죠? 자, AUC 값입니다. 에어리어 언더 커브니까. 자, 되셨죠? 그래서 뒤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보면 돼요? ROC, AUC 값만 보시면 돼요. 앞에 뭐 정확도 이런 것들은 쭉 나오겠지만 왜 이걸 보느냐? 모델의 정확도, 그 다음에 뭐 A 모델, B 모델, C 모델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가면은. 그 다음에 튜닝에서 모델의 A 모델이 더 좋으냐, B 모델이 더 좋으냐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정확도 값을 비교해 줄 때 이 ROC, AUC 값을 쓰게 됩니다. 자, 요 커브의 의미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ROC, AU 값.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요렇게 되면 이게 거의 95% 이상 나온 거죠. 이 면적이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0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에서부터 계속 요렇게 정확도가 향상이 돼서 결국은 요런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게 딱 요렇게 되면 100% 다 맞은 거고, 여기서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틀린 거예요. 에러가 난 거죠. 1을 못 맞춘 거, 0을 못 맞춘 거, 그게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AC에서 1 마이너스 AUC 값이 틀린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 틀린 값, 0을 틀린 값. 이렇게 되겠죠. 요 모양을 보고 1을 더 많이 틀렸느냐, 0을 더 많이 틀렸느냐, 요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리프트 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프트 차트는 주로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씁니다. 기계학습 쪽에서는 잘 안 쓰는 요 기준점 차트예요. 이 차트를 왜 쓰느냐면, 자, 우리가 마케팅 홍보를,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금까지 한 목적은 홍보팀에 메일을 뿌려야 된다 그랬죠. 타겟 메일을 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줄 거냐 하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불특정 다수한테 보냈을 때 기준점이 요겁니다. 지금 X축을 조금 길게 느려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런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면 요겁니다. 반. 5대 5예요. 뭐냐면 이만큼 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밑에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고객한테 보냈을 때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렇게 중간에 요 모델입니다. 얘는 뭐냐면 반반이에요. 2분의 1. 자, 20%한테 사람을 보내면 20%가 응답을 하겠죠. 뭐 그런 말입니다. 반반 보냈을 때. 왜냐면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반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모델로 만든 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었죠. 아까 전에. AUC 값하고는 틀린 거예요. 모델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온 거지 ACU 값이 아닙니다. 리프트 값이라는 거예요. 리프트 값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타겟팅한 모델한테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20%만 보내도 응답률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95%가 응답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5%한테 응답을 하려 그러면 95명, 저희 100% 다 보내면 그렇게 되겠죠. 모델의 의미가. 그래서 이만큼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 모양이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의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써도 거의 우리가 목표를 95%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델이 아주 예측률이 높다. 이거를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고객 모델에 우리가 데이터들의 20%만 써도 우리가 달성한 목표의 95%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마케팅 홍보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서 이 리프트 차트 가지고 이렇게 몇 명한테 보내면 효과가, 몇 명한테 보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리프트 차트를 보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 차트는 리프트 차트를 누적해서 모인 겁니다. 반대네. 얘가 누적해서 모인 거고 리프트 차트는 각각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개념은 20%를 보냈을 때 아까 전에 그 개념을 1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규칙을 모르고 임의를 선택했을 경우를 1로 보고, 왜냐하면 보내면 반이죠. 이거는 레이셔의 의미입니다. 레이셔라는 말은 뭐냐면 yes 할 사람과 no 할 사람의 비율이 반반. 반반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비율로 0.5 대 0.5로 하면 0.5 대 0.5, 요걸 레이셔라고 그랬죠. 레이셔의 비율로 보면 1입니다. 반반이다, 모르겠다. 그거를 리프트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1입니다. 1대1. 그런데 우리 모델로 쓰게 되면 20%를 보내면 응답할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7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응답률의 비율이 약 7배나 더 높게 응답을 할 것이다 라는 거의 비율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응답을 하겠죠. 처음에 10% 정도 되는, 즉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구해서 사람을 뽑으면 이 모델에 의해서 보내주면 10%의 벌써 응답률이 첫 번째 거의 뭐 10배 이상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때는 한 7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어죠. 응답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최대 우리가 20% 정도 하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몇 퍼센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의 95%를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 값은 각각에 대한 그 리프트의 값이고, 이거를 누적해서 보여주면 20% 할 때 거의 우리가 목표의 95% 이상을 달성했을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리프트하고 개인 차트하고는, 리프트 차트와 개인 차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각각을 누적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목표치의 95%를 달성을 했다. 20%만 보내도. 그리고 비율로 보면 처음에 10% 보낼 때는 한 10배 정도 우리가 응답률이 있을 거고, 20% 보낼 때는 7배 정도로까지 떨어지지만 그 정도 응답률이 있을 거고,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겠죠. 응답률이 비슷해지겠죠.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해석해 보면 이미 20% 할 때 95%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우리 모델이 그만큼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ROC 커브의 ROC AUC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타겟 1을 잘 맞춘 거와 0을 잘 맞춘 거의 비율이에요. 헷갈리니까 0을 잘 맞춘 거, 왼쪽이 0을 잘 맞춘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0을 잘 맞춘 거고, 위로 갈수록 1을 잘 맞춘 거, 그거에 대한 비율의 면적이니까 둘 다 잘 맞춘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큐러시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큐러시보다 조금 더 보완된 모델로 어큐러시보다는 ROC, AUC 값을 모델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